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라고. 통상의 경우라면 돌아가세요. 시간이면 충분히 마칠 왜 정도의 식사도 안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끼리 이렇게 서로 맞대고 서 있냐고. 저희도 정말 이거 압수수색할 해야죠. 때는 어딘 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에 대한 압수색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 안에 있는 한 근무자의 사무 공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디 눈을 자르고 그래? 어디 눈을 자르고 그래? 노려보고.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라고 하니까 거가 있고 너무 마음에 안 있는 거지. 듭니다. 같은 사건이 어젯밤에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8시간의 대치 끝에 검사와 수사관들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민주당도 비상대기 체제를 일단 풀고 오늘 국정감사,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정감사에는 모두 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체포한 데 이어서 대선 자금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SBS 보도국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사 잘 압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니고요. 예. 다만 저분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주로 어떤 사건을 했던 검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검사가 김용 의원이 항의하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수사를 할 때는 잘한다고 박수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는 저보고 정치검찰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건들 수사했습니까? 네, 저분이 이제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네. 반부패 수사 3부 부부장 검사인데요. 저분이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파견돼서 수사를 했던 검사입니다. 또 당시 이 사건에 저 지금 부부장 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곳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인데 여기 부부장 검사 호 검사님이 저 호 검사가 방금 이제 화면에 나온 사람이고 그 부장 검사가 강백신 부장 검사인데 네. 강백신 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호 부부장 검사와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서 수사를 했던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호 검사가 지금 몇 년 전에 내가 어떤 사건을 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격려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러냐? 그건 바로 자신이 2016년, 17년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할 때는 격려를 하다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같은 검사일 뿐인데 왜 이 사건을 할 때는 정치검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한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병행했다고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사의 김용 부원장이 일하던 공간의 컴퓨터 이런 것도 꼭 압수를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겁니까? 네, 검찰의 판단이고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법원이 인정하고 발부해 줬다. 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이 그런 거죠. 그것을 압수수색의 명분과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네. 저렇게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어서 들어와서 압수수색 하십시오라고 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반발을 고려해서 뭐 압수수색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 가운데 아무래도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네, 건데 그렇습니다. 뭐 사전에 예고한다거나 네.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사
김용 부원장이 일했던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반드시 최근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이요. 예. 요즘에는 대부분의 증거가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고 결국에는 지금 저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하려고 하려는 가장 중요한 압수물도 당시 뭐 김용 부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나 전자기기일 겁니다. 그럼 전자기기일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삭제를 하거나 완전히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심지어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만약에 누군가 지우려고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증거를 지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주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상은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기에 지금 이번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선 자금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단순히 김용 부원장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 캠프, 대선 경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용 부원장이 대선 캠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정치 자금을 수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를 사실상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선 자금 돈을 받은 시기가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본경선을 준비하던 그 시기입니까? 본경선이 진행되던 시기입니까? 현재까지 취재된 바에 지금 따르면. 취재된 바로면 어쨌든 이 경선이 끝나기 전에 지난해 한 9월 초 8월 말쯤에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첫 보도가 나왔는데 그 첫 보도가 나오기 전에 한 3,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8억 원 정도를 수수했다.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현재 뭐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검찰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적용한 혐의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아마 SBS를 비롯한 각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게 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체포하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저런 경로다라고 나오는데 2021년 2월에 선거자금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이 요구를 전달했더니 남욱 변호사가 정민영 변호사에게 또 마찬가지로 전달을 하고 정민영 변호사 이 뒤에 김만배 씨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아서 현재까지 나온 액수가 8억 원입니까? 네. 그래서 다시 요구를 받은 지 2달에서 6달 사이에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 원을 김용 부원장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 저 그래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게 일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거 지금 종합해서 그래픽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저 2021년 2월에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정확히 저희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 또 시점도 4월에서 8월로 정확히 특정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즈음이라고까지는 취재가 됐는데 어쨌든 그 8억 원을 저런 경로를 통해서 받은 혐의를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경선을 치르기 전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기 직전 이때까지 돈이 온 것 같다. 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동안 자신의 측근 인사들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어제 검찰이 시도를 했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또 지지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압수수색을 저지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밝혔는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르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부원장이 금전 거래금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한다. 김용 부원장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일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야당 탄압하고 정적 제거하고 정권 유지하겠다.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이배 전 비대위원. 자,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경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일단 굉장히 정부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역사의 어떤 퇴행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과거로 좀 회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부에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의 이런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탄압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임 기자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이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이 과연 그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의 자리에 가서 그가 사용한 어떤 물품들을 압수수색하겠다라는 것인데 김용 부원장은 비상근직입니다. 따라서 매일 출근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10월 4일 날 임명이 돼서 10월 11일, 14일, 17일 3번 회의가 있는 날만 와서 1시간씩 회의에 참석하고 떠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사무기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거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까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임을 충분히 검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일단은 지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냐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이런 정부의 이런 행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당분간은 이런 모습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영장이 말이죠. 검찰은 그것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 법원이 민주당사까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 영장을 기각했을 텐데 그것까지 다 이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검찰과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 건데. 예, 뭐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 자리에 제가 뭐 솔직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김용 부원장이 과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 3번 하고 갔는데 쓰던 컴퓨터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자택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사용하던 어떤 사무기기들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을 추가로 했으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주당사에 있는 곳까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최이배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말이죠. 예. 지금의 상황이 명백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이런 성격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가 됐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성격이 더 강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제가 뭐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두 가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선 자금이라는 게 한 수백억 원씩 듭니다. 보통 한 500억 내외로 지난 대선에 양 후보가 쓴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배당금으로 받았던 돈이 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으로 수천억 원, 뭐 조 단위의 금액이 오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작 그 8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정치 대선의 어떤 경선이나 본선에 자금이 부족해서 그 8억을 받았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솔직히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모든 사실관계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뭔가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정치 탄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실체가 있는 어떤 범죄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둘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측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국민의힘에 못 남고 있는 김근식 교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사정부 시대 이제 정치 탄압과 같은 걸 연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이 구가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 그리고 뭐 이도저도 뭐 여러저런 다른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건강성을 우리가 지금 고려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절차에 따른 그다음에 정당한 그 과정에 따른 사법적인 어떤 그 집행에 대해서 군사 독재 시절의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수긍하고 있을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예전에도 다 지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나시는 게 한나라당 때 이른바 찻대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그렇습니다. 총재의 네. 대선 자금.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민주화 이후에 대선에서도 그런 대선 자금 수사를 했을 때 엄청난 그 비자금이나 그 검은 돈들이 유통이 됐었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찻대기 정당이나 오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를 다 받아가지고 다 유죄 판결 받고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어디까지 겨냥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작 자체가 검찰이 없던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체포영장을 만들어서 김용 씨를 체포한 게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수많은 의혹 속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네. 최근에 와서 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본부장이 새로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또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청구한 것을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를 또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를 하면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지 과연 퇴로를 열어놓고 저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사법적인 법칙평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틀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는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용 전 대변인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서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지금 입증이 되는 과정에 나와 있는데 저는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왜
대장동 게이트에 직접적인 라인이 없는 김용 씨가 가서 아주 당당하게 8억 원, 20억을 내놔라 했고 바로 8억을 만들어 줬을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좀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정민영 해가지고 그들이 오랫동안 10년 동안 계속 그 수천억 원의 돈을 얻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눠 먹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만 김용 이 사람은 성남시 의원했고 지금 작년에 돈을 요구했을 때는 경기도에 대변인을 했던 경기도에서 그 이재명 지사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대장동 게이트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돈을 요구하니까 순수히 돈을 거금을 만들어 줬는지 네. 이 부분은 김용으로 상징되는 누군가의 윗선 뭐 당연히 시청자분들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를 연결 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 화천대유든 천화동이든 거기에 라인에 공식 라인에 없는 사람이든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순순히 갖다 주는 것들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예.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체포영장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김용이 그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김용 자체가 뇌물죄가 되거나 뭐 배임이나 횡령이 되겠죠. 근데 그 라인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자금법을 했다는 것은 순수한 전달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8억 원을 받아서 김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썼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대선 캠프에 또는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간단히 끝날 사건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 민주당의 현직 당대표가 그런 정도의 지금 의혹에 휩싸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고 그 프레임을 씌워서 버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버텼을 때 나중에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야당도 잘 건강하게 있어야만 정치가 발전하는데 걱정이 일단 앞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이런 예를 들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 탄압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있을 때 물론 그 사건 자체는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네, 이른바 검언 유착. 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때 채널A라고 하는 현직 방송사, 언론사를 압수수색했고요. 지금 뭐 김웅 의원도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도 고발사주 사건이 터졌을 때 현직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다 했고요. 다 협조했습니다. 그러면 따져보십시오. 그때도 대치는 있었죠. 물론 예, 있었죠. 예. 근데 그때도 김웅 의원의 고발사주라는 건 고발사주가 행해진 범죄 행위라고 하는 그 혐의의 사건은 2020년 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있었던 의원회관은 그 총선 이후에 들어가서 있었던 작년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뒤져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따질 수 있었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지금 김용 부원장에 가서 근무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뭐가 있겠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수사의 ABC상으로는 사무실, 자택, 휴대폰, 차량 이건 기본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임 기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건 수사 매뉴얼상 저는 ABC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치고 들어오냐. 그건 수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김웅 의원, 이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도 당시 범죄 혐의와 상관이 없고 한참 2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근식 교수 이야기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임찬정 기자. 네. 아마 여기 두 분도 다 궁금하실 텐데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할 정도로 네. 확실한 진술이 나왔다. 네.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정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그래픽도 나왔지만 또 이제 이 진술의 구체성 부분에서 또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이 네. 저 아까 그 금품 전달 과정, 자금 전달 과정을 보면은 그 유동규- 다시 한번 보면서 임찬종 기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시점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저 과정을 보면요. 자, 보면은 저거대로라면은 김용 그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요구를 하니까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요구를 했고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서
또 정민용 변호사 측에 전달해서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씨, 또 유동규 씨가 김용 이런 식의 검찰이 보고 있는 구도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럼 저기도 봐도 아시겠지만 저 과정에 관여된 사람이 유동규 씨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은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다고 해도 김용 부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뇌물 사건 같이 딱 두 사람만 관계가 있는 경우,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두 사람만 관계가 있을 경우에 돈을 준 사람이 돈을 줬다고 진술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게 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최소 2명이 더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랑 정민용 변호사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유동규 씨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돈을 줬다. 그 시점에 유동규가 요구해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다. 또는 명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유동규 씨가 요구해서 얼마를 마련해서 준 건 사실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면은 점점 돈을 준 사람 진술 쪽에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 생각에는 통상적인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면 당연히 체포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아마도 여기서부터 추정의 영역이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용이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야당의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이인신에 대해서 체포할 정도까지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해줬다는 거는 단순히 유동규 씨의 진술 한 가지만 가지고 발부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른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든 아니면 또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